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연일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정리해보고요. 또 시장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죠. 자,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에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제재가 들어갔고요. 네. 여러 가지 고위급에 대한 또 제재도 함께 들어가고 있고 국채 제재까지 여러 가지 경제 제재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 우리 시장에 어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이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얘기가 이제 불거져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주식 시장 다소간 좀 침체 내지는 우려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아침 들려온 소식이었죠. 우크라이나가 침공했다. 침공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 소위 말하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그리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평화 유지군을 투입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들의 독립을 러시아는 승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혹여나 우크라이나의 영역을 점차점차 러시아가 확보해 나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을 더욱더 점유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상당 부분 그 우려로 다가왔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침공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 두 개 공화국에 대해서 승인을 실질적으로 국가 승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서방 국가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권의 서방 국가들은 그 독립을 사실상 승인을 안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러시아만 그 승인을 하면서 그를 빌미로 해서 평화유지군을 투입을 했다라는 부분. 여기서 다소간 그 무력 충돌의 가능성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가장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과 러시아, 바이든과 푸틴 간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어찌 보면 가장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오늘 새벽에 이 전초전으로 아젠다를 만들기 위한 외무장관 회의, 내일 모레 열리기로 했었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불거져 나오면서 그 이야기는 결국은 미러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조차도 다소간 좀 불투명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 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거의 외무회담은 취소가 될 것 같다라는 소복들, 취소가 네네. 됐다 이렇게 네네. 나와가지고요. 또 이제 좀 그런 외교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좀 주식시장에서 이제 살펴본다라면은 결국은 물가에 대한 변동성, 원자재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이 사건을 또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장감 확산, 주변 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분명히 우크라이나 긴장 확산, 이를 놓고 직접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당장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이 분명히 발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국제 유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어떤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또 한 가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로 조금은 더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확산되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최근 베이징 올림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3월 초 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혹여나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격화로 이게 미중 갈등으로까지 옮겨 붙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직접적인 영향 부분으로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접적인 영향은 앞서서 이수명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국은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전쟁의 발발은 곧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두셔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친러 그 경제 제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 둔화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물동량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요국 증시 중에서 러시아 증시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 당연히 러시아의 어떤 러시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글로벌 유동성의 유출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갈등 격화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해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실 간밤에도 상품 시장에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있었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해석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러시아의 힘은 천연가스에서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곡물 가격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이제 그 주변 시장 움직임, 주식 시장 움직임 물론 이거니와 주변 시장, 그러니까 뭐 환율 시장도 그렇고요, 원자재 시장도 그렇고요, 국채 시장도 그렇고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어떤 우리의 그 시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향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놓고는 미국의 WTI 유가보다는 영국의 브렌트 유가에 조금은 더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브렌트유 지난밤 93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 물론 그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그 긴장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어쨌든 우상향 방향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안전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달러 인덱스 역시 96포인트를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안전자산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가격 역시 1,900달러를 넘어서 2,000달러에 이제 조만간 육박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림. 여기 아울러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가격의 상승과 하락 반복. 특히나 그 변동성 부분이 거느떠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렇게 되면서 국제 유가 최근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국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는 부분. 여기서 우리는 달러도 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니까 달러 가격도 오르고 국제 유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수입 물가 당연히 그 2배곱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조금은 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통화 긴축이 혹여나 가속화는 될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경로를 분명히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달러의 강세, 국제 유가의 강세,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입 물가를 상승, 촉진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 분명히 우려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는 뉴스까지 한번 팔로우업을 해봤고 거기에 따른 시장 변동성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수혜주로 꼽아봐야 되는지 힌트를 주시긴 하셨는데요. 저희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의 시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긴장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마 알루미늄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 공급 비중이 큰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주목받는데요. 러시아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알루미늄 생산국이고요. 실제로 알루미늄 가격은 새해 들어 15%가량 상승했습니다.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사마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박을 제조하는 압연 제품과 연포장용 자재를 제조하는 가공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매출 비중을 보면 압연 제품이 58%로
10%로 가장 압도적이고요. 가공 제품과 USB 저장 장치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이 아변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가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2차 전지 소재인 알루미늄 박을 국내 배터리 3사에 납품하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변신했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의 주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조동아원입니다. 회사 사업 부문은 크게 제분 부문과 생물 자원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제분 사업 부문은 밀가루나 농산물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생산하는 거고요. 생물 자원 부문은 가축과 양식 어류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료 원료 가격은 일반적으로 곡물 가격이 70%, 해상 운임이 30% 차지하기 때문에 곡물 가격 급등에 이어서 해상 운임 비용까지 상승하는 만큼 관련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밀과 보리, 옥수수 등 수출량이 세계 최대 수준으로 곡물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곡물가 상승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편 사조동아원은 국내외 펫푸드 제품도 공급하면서 연매출 매년 5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퍼스텍입니다. 전쟁하면 방산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미국과 러시아 갈등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자, 퍼스텍은 방위산업 전문 업체로 항공 우주를 포함해서 미사일과 화포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도무기 분야에서는 45년 이상의 연구 개발과 제품 생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자, 퍼스텍은 또 한편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융합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인 수직 이착륙 비행 로봇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면서 로봇 테마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재료를 안고 있는 퍼스텍의 주가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감 속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저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각에서는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 미국이랑 러시아의 시나리오가 아니냐. 뭐 지금 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덮으려고 일부러 지금 핑계거리를 만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지금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뭐 저 음모론 아닌 음모론 그렇죠. 역시 지금 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일단 그 미국이 가장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두 가지. 결국은 바이든의 중간 선거 올해 그 11월 8일이죠.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가장 큰 배경,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배경은 일단 가장 먼저 아프가니스탄 철수에서 비롯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국경 지역 내에 이민자들이 조금 과거보다는 많은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 그러면서 조금 좀 미국의 고용 시장에 상당 부분 좀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두 번째 이제 그 경제적인 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민거리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좀 생각을 해보면 재난지원금을 그 배포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많이 생겼다라는 그런 어떤 그 결과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소간 좀 덮으려고 그 전쟁이라는 조금 선택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최근 건드리고 있다라는 음모론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혹시나 이제 전쟁으로 지금 현재 그가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고민, 경제적인 고민과 정치적인 고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부분들, 이제 일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부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지지율의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빌미를 전쟁으로 돌리려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된다라면 좀 우리가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통화 긴축 행보가 일단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이 발발했다라면
일시 정지 가능이 얼마든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준의 대체 대조표를 오히려 확대시키면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연준이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더 풀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어떤 좀 음모론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요. 궁극적으로 이 전쟁 관련 음모론은 그 전쟁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게 장기화되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만 바이든의 지지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으로 결국 인플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전쟁이 장기화되어진다면 이 부분은 좀 음모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역사적으로 뭐 증시 판도를 바꾼 적은 없다. 여기에 네네. 조금 더 믿음을 갖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전쟁이 만약에 생긴다라면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시장은 다시 제자리를 그렇죠. 찾아가게 될 네. 것이고 그때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에서 분명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저점 매수 세 가지 관점의 접근이 상당 부분 유효할 것이다. 첫 번째는 실적 중심으로 분명히 차별화를 시키셔야 된다. 그 이야기는 리오프닝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 나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실생활, 우리 실생활 내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신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이 아니라 신기술이 개발되어서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되고 확산되어지는 시기. 그게 바로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자율주행 쪽과 인공지능 그리고 친환경 쪽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 재정 지출이 계속해서 확대하는 업종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그린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전기, 수소, 신재생 그리고 5G와 그 친환경 인프라 쪽에 대한 생각, 소부장 쪽 생각까지 같이 해보시는 게 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전쟁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변동성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포트폴리오까지 어떻게 구상해 봐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